학습은 말이죠. 정답이 있어야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라벨링 또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딱 보여주면 이것이 고양이인지 개인지 데이터를 알려주고 양쪽 데이터를 주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엄마가 가르쳐준 이것은 코끼리야, 이것은 호랑이야 이렇게 알려주면서 사물을 인식했지만 스스로 나머지 사물들을 인식할 때는 뭐를 인식하죠?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내가 처음 보는 거지만 새로운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가장 유사한 동물에 통합을 시켜서 추론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빅데이터 학습이라는 분야인데 이걸 보시면은 처음에는 다 안 보여준 물건들이에요. 수백만 개의 물건들을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에게 보여줬는데 이것이 서로 융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사한 물질들끼리 서로 클러스터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옷은 옷끼리 모으고 물체는 물체끼리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융합시켜가면서 이것이 스스로 어떤 물체들의 인식들을 다 해서 분류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로봇들이 또는 인공지능들이 서로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응용 분야가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프리웨어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면서 베타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쓰게 해서 사용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써라. 그래서 뭐 스크립션 안 하고도 그냥 가입만 하면은 그들의 학습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뭐를 가져가냐면 데이터를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 개발자가 됐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플랫폼을 만드는 개발자. 그거는 조금은 좀 이런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PhD를 한다든가 해서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구글이나 엔비디아에 소위 취직을 해서 개발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그들이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응용 데이터를 학습시켜보고 거기서 응용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개발자. 그걸 응용 개발자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개발자가 아닌 거죠. 응용 개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오픈 AI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AI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뭐처럼? 엑셀처럼. 엑셀은 20년 전에는 쓰는 사람 별로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엑셀 정도는 다 쓰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AI가 지금은 문턱이 높아 보이고 전공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다 생각하는데 이제는 롬머맨 잔디깎 기자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망상으로 시작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듯이 여러분도 10년 뒤에 다가올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개발자가 되겠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겠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자. 인터넷 검색하고 어느 플랫폼이 좋은지 찾고 다운로드 받고 자기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마련해서 제공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고 그거에 알고리즘을 모아서 자기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자기가 스타트업하거나 또는 어플로 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죠. 그걸 뭘로 하라고요? 재미로 하시라고요. 언제? 3일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고 놀 때 앉아가지고 재미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공부해 가면서 자기의 지적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해야 성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 다 실패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오픈 플랫폼을 다 제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그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그럼 뭐 예속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아직은 뭐 예속성은 없어 보여요. 아직은 아주 그분들이
굿맨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공짜로 주는 것 같고 언제 이제 본 실체를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그걸 이용해서 이런 로봇의 학습 보행제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런 미니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전부 룰 기반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걷게 하느냐는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건 한계가 이미 드러났어요. 그럼 규칙이 뭐 100만 개면 어떻게 할 거고 1000만 개면 어떻게 할 거고 또 안 가본 조합의 경우의 수에서는 그 규칙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규칙 기반의 학습 제어하고 이런 데이터 기반의 학습 제어하고 결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의 학습 제어의 단점은 제가 엄청나게 학습을 했는데 그 웨이트들 수많은 그 신경망의 노드들의 그 웨이트들만 있을 뿐이지 그게 왜 작동하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잘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느낌인데요. 그냥 자율신경계는 데이터 기반 같아요. 내가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해. 내 몸에. 그러니까 내 몸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반응과 액션들은 이런 기계학습적인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한 것 같고 공부를 해서 취득한 지식 있잖아요. 나 책을 보고 그런 건 룰 기반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공부를 한 사고에서의 어떤 시멘틱이라 그러는데 의미론적 어떤 추론을 하고 나름대로 지식 체계를 잡고 개념을 잡아놓는 것들은 룰 기반 같고 또 행동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로 올라온 것들은 학습 기반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로봇들이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으면서 지능이 더 발달할 거라 보는데 인간이 사실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두뇌가 발달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립을 하면서 두 손이 이제 자유로워지고 손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뭔가를 집어서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두뇌가 발전했다고 하는데 로봇도 이렇게 도구를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런 기술이 완벽하게 이런 뉴럴넷 신경망 기술로 확보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큼 지금 안 풀렸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로봇의 르네상스라는 말이 이제 언제 올까요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결국은 모든 세상을 바꾸고 스마트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는 하나의 개별 기술이 아닌 통합된 기술로 가야 되는 거죠. 수술 로봇을 예를 들어볼까요? 수술 로봇이 성공하려면 수술 로봇이 똑똑하게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이 스마트화되어야 성공하는 것도 있죠. 왜요? 의사들은 전부 그 영상 데이터, 의료 영상 기록 그 사람과의 인터뷰 기록을 다 보면서 작년에보다 좀 손발이 좋아지셨네요. 뭐 이러면서 하고 또 수술의 결과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딱 수술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로봇이 사용이 될까요? 로봇이 환자의 데이터를 읽어가면서 환자의 특성에 맞게끔 자기가 경로를 계획한다든가 수술 이후에 환자의 상태가 달라진 것을 로봇이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약물을 어떻게 조절하십시오까지 조절이 되어야 병원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병원의 HIS라는 Hospital Information System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게 연동이라는 거죠. 스마트폰만 잘 터진다고 해서 스마트 사회가 아니고 연동이 되어야 스마트 사회가 되듯이 병원도 병원이라는 그 소사이어티 내에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빌딩에서도 마찬가지고 방역 현장도 마찬가지죠. 방역 로봇이 이렇게 소독약 뿌리는 거로 끝나나요? 어느 지역에서 방역이 터졌는지 방역 데이터하고 연결이 돼서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야 이 올바른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로봇 기술은 결국은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로 연동되는 기술로 이것이 구현이 될 때 진정으로 그런 스마트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스마트 사회에서 그런 기술을
그런 제품을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미래 세상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에 뭐가 되자고요? 주도자가 되자는 거죠. 주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학습. 기계는 학습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겁니까? 네. 네. 공부할 수 있는 재료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 새로운 세상에 하려면은 이 학습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서 그 학습 툴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학습 툴을 공부하는 것은 지금 다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몇 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내 노트북에 내 인프라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공지능과 오픈 소스 그다음에 모든 로봇이 다 한데 어울리는 이런 학습 시스템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고 오늘 저와의 강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나 정도로 아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그 세상에 어떻게 풍덩 빠져서 거기서 내가 주도할 것인가까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하자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교수님. 네. 그러면 이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를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부분이신가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실체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근데 수학이 어려운 수학이 아니고요. 이제 탑다운식 수학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럼 지금부터 뭐 여러분들이 뭐 현형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확률론, 미분학 이렇게 공부하면 벌써 머리에 쥐가 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인공지능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언어 인식 능력이네. 그러면 이제 언어 인식 능력으로 딱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딱 필요한 분야가 나와요. 거기서 여기서 수학 모델이 뭐 있다 그러면은 요즘엔 워낙 잘 돼 있어서 위키피디아, 뭐 유튜브 각종 검색에 들어가면 필요한 정보들이 착착 나오니까 수학적인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수학도요. 입시로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수학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첫 번째로 이제 해주시고 프로그래밍 능력이 약간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파이썬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제가 대학에서 파이썬 강의를 다음 학기부터 좀 하는데 일반인을 위한 파이썬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파이썬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달?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은 금방 익숙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꾸준히 좀 해야 할 거는 수학적인 기본기는 좀 같이 다뤄나가고 그다음에는 상상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삼박자가 이어가면은 여러분도 롬모맨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